자연정열요법.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워서 쓰면 뇌병도 고치고 가족병도 고치고 자연정열요법 학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2018년도에 사가지고 보고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오늘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치료한 방법도 있고 치료한 영상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병 고친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은 손목이 아파가지고 손목이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쪽 왼 손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여기 혼자서 이제 사열을 했는데 아마 한 10대 번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나니까 완전히 이게 낫더라고요. 안 그러면 병원에 갔으면 아마 수술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했던 신뢰도 있고 치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막 내가 이제 머리도 갑자기 뇌출혈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머리도 제가 이제 사열했던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거 차츰 올려주고 오늘은 이제 안내하는 걸로 자,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합병원들이 다 모여도 자연정열요법 하나 못합니다. 하루만 읽으면 종합병원이 못 고치는 병도 다 고친다.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무슨 기적이나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부여했던 당연한 권리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질병의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금 당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나 이웃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거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연정열요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연정열요법이라는 것은 이 자정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약물이나 의료장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용도 없이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다.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보다 훌륭한 치료사가 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치질로 45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그렇게 다니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했는데 전혀 낫질 않고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 근데 자연정열요법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나. 그동안 이제 안 해다가 저도 아픈 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생각나서 안 되겠다.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열하는 게. 왜? 거기가 손에 잘 안 닿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놓고 제가 이제 사열을 이제 몇 번 했는데 그 뒤로 약을 안 바르면 생활을 못 했는데 약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니까 또 약간 가려워. 그래서 제가 또 사열을 했어요. 그러니 또 좀 괜찮아. 근데 완전히 지금 사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안 보이는 곳을 저 혼자 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봐가면서 제가 시리즈로 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보고 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큰 병도 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모든 병과 죽음의 원인은 몸속에 모세혈관이 쌓여있는 피 찌꺼기, 어혈을 말합니다. 모든 병, 자연정열요법으로 지금 당장 고친다. 나병 에이즈는 확인이 안 됐어요. 나병 에이즈는 어차피 그 속에서 그 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나병 같은 경우는 피를 맑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음식 같은 거, 들기름, 생들기름, 오메가3 생들기름 이것도 이제 해서 올려놨는데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고치면 돼요. 모세혈관들을 조금씩 피 찌꺼기, 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피만 잘 통하면 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혀서 그게 이제 자꾸 쌓이는데, 몸속에 피가 이제 막히는 게 90, 80%, 90%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만 맑으면 옛날에 그 성경에도 나온 거 보면 뭐 600년, 뭐 800년, 뭐 1000년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피가 상당히 맑았나 봐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게 길지.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생혈을 뽑아 보면, 이제 이 피를 뽑아 보면 건강한 피가 나오는 곳이 있고 어혈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어혈 죽은 피가 안 나오고, 이 죽은 피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데,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한 거는 생혈이고 진한 거는 어혈인데, 그걸 만져보면 기름기처럼 찐덕찐덕해요. 우리 그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핏덩어리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찐덕찐덕 이렇게 껌처럼 그렇게 생겨요. 그거는 이제 해보면 알아요.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병이 있으면 그곳이 아파요. 가렵거나. 그러면 그것은 어혈을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어혈을 빼요. 뭐 두세 번 뺄 때도 있고, 많이 뺄 때 한 대여섯 번 해서 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빼고 나면 이제 그게 바로 나아요. 눈병, 피부병, 잇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모든 첨단 장비를 이용해도 어혈을 뽑는 방법은 없다. 오직 자연의 간단한 이치 하나로 피부나 근육 속의 어혈은 물론 모든 장기와 머리, 두뇌 속의 어혈까지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자연정혈요법이다. 죽어가는 사람도 어혈만 뽑아내면 당장 살아나고, 장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다. 모든 병은 자연정혈요법으로 어혈, 피 찌꺼기, 오염된 피만 제거하면 말끔히 치유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40년, 아까 제가 이제 45년 된 치질도 지금 제가 이렇게 고쳤다고 했잖아요. 이게 40년 이상 된 그 중풍 환자 있죠.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사지가 불편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겨우 이렇게 걷는 거 이제 보잖아요. 자, 그런 분들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머리에 이제 어혈을 뽑아가지고 나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죽은 피가, 이거는 그 피는 이렇게 어혈이 찐덕찐덕한 게 아니라 완전 그 새카만 먹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 먹물을 빼내고 나니까 어떻게 갈수록 이제 생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피가 들어가면서 어혈이 이제 싹 빠지고 나니까, 자, 뇌혈관 뭐 뇌세포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세포는 없어요. 아니, 계속 죽었다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도 3개월만 버티면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3개월 동안 치료를 잘하면 사는 거예요. 이 세포는 최소한 80일, 90일이면 완전히 재생된대. 기존에 있는 세포는 거의 8, 90%는 죽고 나머지 새로운 세포로 다 대치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사람이 한 3, 4개월 되면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하게 하면 돼요. 병원 같은 데서도 암 치료 같은 거 하다가 못한다고 내바치고 포기하고, 당신은 3개월이면 죽으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딱 해갖고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그냥 사형 선고하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시골에 가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거기 생활하는데 3개월 어느덧 지나더니 3년 10년 이렇게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3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젊었을 때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듯이 피가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치료가 된 거지. 모든 병의 원인은 어혈에 있다. 심장병 환자는 심장에는 이런 피찌꺼기, 어혈이 가득 찼고 머리병, 두통, 탈모, 치매, 뇌질증,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어혈이 가득 찼다. 제가 이제 머리를 여기를 하고 여기 이제 뒤에 뒤통수 하고 이게 안 보이는데도 제가 거울 보고 했어요. 어혈 엄청 나와요. 응? 내가 그 나중에 한 거 이제 보면 여기 부항 뜨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올려서 볼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제가 뇌졸중기가 있고 머리가 아프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어혈을 해서 뽑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혈을 뽑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혈을 일단 급하면 뽑아 놓고 일부 뽑고 조금 지나서 시간 날 때 또 천천히 뽑아도 돼요. 그래서 응급주치의를 일단 해놔야 돼. 그러면 왜 거기에 있는 막혔던 것이 일부는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면 어혈은 다시 또 이 주위에 있던 어혈들이 다시 또 그쪽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빼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혈이 가득 찼다.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어느 곳이든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이 막은 피 찌꺼기가 가득하고, 이를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병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40대 이상은 물론이고 10대 20대의 젊은이들도 얼굴이 나쁘고 얼굴 색이 나쁘고 얼굴이 이상한 것이 생기거나 기력이 없어 쉽게 지치고, 젊은이들의 신장에도 이런 시커먼 죽은 피가 가득 쌓여 있다. 이것은 자연정형요법으로 제거하면 막힌 모세혈관이 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 몸매의 탄력을 되찾고 얼굴의 피부는 꽃처럼 피어난다. 모든 병이 사라진다. 제가 저쪽 옥천에 암자에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저기 경상북도 예천이지만 옥천 암자에 있을 때 80 먹은 할머니가 노부살님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사혈을 해줬어요. 여기 하려니까 이제 머리가 길어서 잘라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마하고 이 앞부분 여기를 내가 이제 사혈을 했어. 이쪽 양쪽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몇 번 못했어. 이게 또 겁나요. 나이 먹은 분들은 많이 빼면 안 돼. 그래갖고 한 세 번씩 이제 여기 3번 빼고 이쪽 3번 빼고 하고, 이제 처음에 한 번 그렇게 뺐는데도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좀 아프고 불안해서 못 하겠대.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눈에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면 허공의 꽃 공화라 그러거든. 공화. 이게 저기 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는 꽃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눈이 시신경이 이제 혈관이 막히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야. 한 번 했는데도. 그래 이제 내가 그래서 여기 정수리를 해야 된다 하니까 또 이제 그대로 이제 겁나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병원 약만 먹고 그래. 근데 낫지는 않는 거야. 평생 그렇게 약을 먹어도.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 이제 더 이상 없고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부살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기력이 없고 쉽게 지치는 젊은이들은 신장에서도 이런 시커먼 죽은 피가 가득 쌓여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저도 신장이 안 좋아갖고 어떤 때 이제 보니까 전립선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신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신장을 사혈을 하면 이게 되거든. 그래갖고 신장혈을 찾아가지고 제가 사혈을 하니까 전립선 싹 없어졌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오메가3를 한 통 사 먹었어. 4만원 주고. 근데 오메가3가 정제로 된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지금도 냉장고에 조금 있는데 그건 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갖고 생들기름은 하루에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고 한 숟갈씩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3가 65%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 정제알 그거 오메가3 그 소팔메토 해가지고 뭐 선전 엄청나게 파는데 그거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생들기름을 한 숟갈 먹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설사나요. 이게 아침에 공복에 하나만 먹으면 돼. 피부도 엄청 좋아져요. 피부도 부들부들하고 애기 피부가 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아무튼 생들기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꿀 한 숟가락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 하루에 어차피 2끼 분이 안 먹으니까 어떤 때 한 끼 먹고 하루에 2끼 먹고 하니까 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것은 자연정열요법으로 제거하면 막힌 모세혈관들이 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 몸매는 탄력을 되찾고 얼굴과 피부는 꽃처럼 피어난다. 모든 병이 사라진다. 10대, 20대 젊은이들도 심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 등의 각종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혈 때문이다. 피 찌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의 종합병원에서의 모든 첨단 의료장비를 동원할지라도 어혈, 죽은 피, 오염된 피를 찾아서 쏙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이제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일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이쪽 넷째 손가락이 이제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보름 동안 입원을 했는데, 여름이니까 그때 이제 5월 말에 제가 이제 했는데 6월 중순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병원에 그 뱀에 물려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기 시골이니까. 그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한 15명인가 몇 명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2사람이 우리 병실에 지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오니까 뭐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2주일 동안 치료 받으니까 그 독을 빼내야 되는데 독을 안 빼고 병원에 그냥 오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링겔만 주고 뭐 약만 먹고 있더라고. 그래 2주 동안 있는데 별로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통근 치료한다고 퇴원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중간에 또 한 사람 손에 이렇게 물려갖고 왔어. 한 사람은 발목에 물렸고, 이게 밭에 가서 걷다가. 근데 한 사람은 풀을 뽑으려고, 이게 풀이 이렇게 이게 밭에 가니까 풀이 큰 게 하나 나서 풀을 뽑으려고 손을 쑥 집어넣는데 뭐가 따끔하더래. 그래 보니까, 뱀한테 물렸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병원에 치료 받는 거 보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 일주일을 더 받아야 되겠지. 저는 이제 퇴원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간단하거든. 그냥 부항기 가지고 어혈 그 피 딱 한 자리 거기다 놓고 그거 몇 칸만 빼내면 모기에 물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모기에 물리면 여기가 됐든 이마가 됐든 뭐 이런 데가 이제 되고 이게 이제 볼로 올라와. 그러면 사혈침을 한번 딱 치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딱 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독이 이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똑 하고 뽕 나와. 그러면 가렵지도 않고 아무리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와. 바로 그냥 따그랭이 지면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옥천 암자에 있을 때 여기에 모기가 물렸는데 그때는 이제 사혈법을 몰랐지. 근데 거기 있는 이제 그 보살님이 계신데, 그 만월 보살님이라고 저보다 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게 이제 막 갈수록 붓는 거, 약을 먹고 여기를 바르고 약국에 사가지고 계속 했는데도 이게 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임파선 타고 이게 뇌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사혈을 해주더라고. 그때 이제 정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거 바로 그냥 낫더라고요. 2, 3일 있으니까 완전 깨끗해. 얘가 이만큼 부었는데.
그 산에 이제 모기가 워낙 독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8만 원인가 내가 주고 책하고 부항기하고 이제 와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상이 있으면 어혈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가끔 내가 얘기하거든. 야, 모기 물리고 맨날 가렵다는 거야. 며칠 동안 막 가렵고. 당연하지. 저도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모기 한번 물리면 어떤 때는 더 심하고 그 근방이 다 문제가 생기고 엄청 힘들거든요. 잘 낫지도 않아. 근데 이제 글을 사회를 하면 금방 낫거든. 그래서 그 글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그거예요. 이 독도 이게 모기 독이 있거든. 이게 독이 사혈을 해서 그 사혈침 하나 저기 약국에 가면 3,000원이면 사요. 그 땅 찍어가지고 쭉 뽑으면 그냥 쫙 나와.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자연 정형 요법만이 할 수 있다. 어혈이 사라지고 수많은 모세혈관은 핏길이 열리며 모든 병이 낫는다. 하늘의 진리다. 현대의학은 자연의 순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연의 간단한 진리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자연정혈요법. 하루만 배우면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한다. 누구든지 오늘 당장 놀라운 치료사가 될 수 있다. 모든 질병과 치료 비밀은 이곳에 있다. 우울증, 정신병도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모든 병, 어혈만 뽑아주면 바로 낫습니다. 누가 이제 질문을 했나요? 저런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다면 사람이 잠시도 살 수 없을 텐데 산 사람의 몸에서 저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특히 머릿속에 저런 찌꺼기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요? 이게 이제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뽑아낸 어혈. 이것도 이제 그 어혈인데 이렇게 진해요.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거 이거 영상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일단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니까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배우면 더 보기 좋게 제가 해드릴게요. 답. 두뇌, 신장, 심장, 위장과 같은 주요 기능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입체형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을 통하여 피가 흐릅니다. 생명과 관계 있는 주요 장기에서는 모세혈관들이 80에서 90%가 어혈로 막히면 사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신장의 경우 70%가 막히면 신부전증으로 진단하고, 그러니까 신장은 이 콩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콩팥이 70%가 막히면 신부전증이 진단되고 80%가 막히면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되면 어떻게 인지 투석을 하라 이제 80%가 막히면 그때부터 투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가 막히면 이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자, 머리와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90%가 어혈이 쌓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위가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중환이라고 여기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중환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거든. 어혈 빼는 거. 그 여기 빼니까 제가 소화가 그렇게 안 돼. 뭐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 한나절 동안 그대로 있어. 밀가루 거 이게 딱 하니까 라면은 그래도 좀 빠른데. 그래서 어혈을 빼보니까 지금도 계속 빼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귀찮으니까 잘 안 빼요. 근데 일단 급한 건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를 이제 사혈침으로 하면 이제 100방, 150방 있어. 이제 이게 보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번에 사온 건데 이게 뭐냐면
사열침 저 많아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본래 약국에서는 파는 사열침이에요. 이게 사열침인데, 자, 이거하고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거하고, 이거 얼마냐? 이거 5,000원 샀네. 뭐 3,000원, 5,000원이면 사고, 3,000원짜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사도 되고, 저는 몇 개를 샀는지 몰라. 아무튼 툭 하면 심심하면 사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제 한 방, 이건 한 방짜리. 이제 이렇게 이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차 설명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 건데, 이게 한 방짜리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보시면, 구멍이 3개 났죠? 이건 3방짜리. 이게 3방짜리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한 번 치면 3개씩 나오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한 군데 사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혈이 죽은 피가 많이 있으면, 죽은 피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이렇게 들뜨는 거야.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생기면 안 되지. 피부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상처가 돼서 나중에 잘 나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처음에 이제 아무리 적어도 50방, 좀 넓으면 이제 150방, 200방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걸로 한 번 치면 3번이니까 이걸로 20번 치면 60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번 치면 90방이 돼요. 그러면 여기 주위를 이렇게 거기 이제 부항으로 한번 잡아 당기면,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부항기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거를 이제 펌프질을 저 혼자 이거 하는데 애먹었어요. 여기 이 손이 그랬었거든. 이 손을 해갖고 여기다 이제 대고 이걸로 펌프질 하는 거야. 펌프질 처음에 펌프질 좀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빨갛게 이제 자국이 나요. 그 이제 제가 실습편에서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 지금은 안내하는 거니까 일단은 시범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통 저는 이제 100방 이상을 해요. 그렇게 100방, 150방을 해. 근데도 제가 위장을 여기를 했는데 얼마나 어혈이 쌓였는지 여기가 물집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한 3차례 했거든요. 3차례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내지 열흘 들어가서 한 번 하고, 또 일주일에서 최소한 열흘 정도 지나서 한 번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피가 하루에 생성되는 게 30리터 정도 돼요. 30리터. 그러니까 커피잔 한 잔에 한 100리터 정도 되니까 그거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게 하루에 생성되는 피가 30리터니까 여기서 하루에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300cc, 커피잔으로 3컵 정도 하루 뽑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뽑으면 이제 그거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가면 그 뽑은 양의 피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뽑게 되면 피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저도 이제 한번 겪었는데, 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혈압이 떨어져. 얼굴이 해지고 약간 빈혈처럼 희마리가 없고 지금 좀 그래요. 한번 이제 느꼈어. 제가 이제 치질을 치료하면서 하도 고통스러워갖고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빼니까 아마 300cc 넘게 한 500cc 이상 뺀 것 같아요. 엄청 뺐으니까. 엄청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원 가서 내가 혈압을 재봤어. 그랬더니 최고 수축기 혈압이 120이 돼야 되는데 85, 뭐 95 이렇게 떨어지고, 이완기 수축이 나 헷갈리네. 그게 이제 낮은 게 뭐 65인가 50몇인가 이래 나오더라. 내가 찍어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피 부족이 안 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30cc 이상을 뽑으면 안 되니까 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급하게 하죠. 그러니까
병이 심한 사람은 빨리 빼내면 금방 고치니까 좋겠죠. 근데 피가 생성되는 게 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심천 철학이야? 심천사열인가? 거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서는 200만원, 300만원 해갖고 피가 생기는 약을 팔더라고. 거기도 이제 사열 전문인데 그 약을 먹으면 피가 생긴대요. 그래갖고 뭐 매일같이 뺐다고 그래. 그 저기 심천사열 한 원장 얘기 들어보면 그 영상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 일단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서 설명해 줄 테니까 다른 영상에서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이런 현상은 나무와 비슷합니다. 굵은 나무 밑둥치를 튜브로 50%를 잘라 놓아도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을 듯 살아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면 70%를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개천이나 하수도 혹은 배수구가 쓰레기에 꽝 막혔지만 막힌 쓰레기 사이로 물이 조금씩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개천이나 하수구가 80% 정도 쓰레기로 막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80% 이제 막히면 어떻게 해요?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뭐 하면 이제 뚝방이 터지거나 뚝방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야. 피가 혈관에 어혈이 있어서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완전히 막아버리든지 막아서 이제 핏줄이 다른 옆에로 이제 가거나 해서 이제 여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괴사하는 거죠. 그러든지 혈관이 터져버리든지, 그러니까 뇌에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뇌에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뇌졸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머리에 이제 여기 사이를 하는 게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오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사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얼굴에 여기 뭐 이 잡티 같은 게 뭐 생긴 것까지도 이제 없어졌어. 근데 지금도 약간 남았는데 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100개의 모세혈관 중에 70에서 80개가 막히고 그 사이사이에 막히지 아니한 모세혈관에 20, 30개가 섞여 있다면 아직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00개의 나뭇가지들 중에 7, 80개는 말라 죽었고 20, 30개의 가지만 살아있다면 나무 기둥은 겨우 살아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질문 2, 두 번째. 피부 조직과 장기 조직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장기 속에 있는 어혈을 어떻게 피부와 혈관을 통해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땅속에 나무 뿌리와 흙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 속에 있던 물이 나무 뿌리의 껍질을 통하여 뿌리 안으로 이동할 수 있듯이 뇌막이나 장기막을 통하여 어혈이 피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막을 위해 뇌막이나 장기의 막을 통해서 어혈이 피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의 껍질에 물이 흐를 수 있듯 머리뼈나 장기의 껍질 또는 막에는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위장인데, 내가 위장이니까 어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어혈이 이 세포막, 그러니까 여기 피부하고 이제 이게 떨어져 있지만 이 세포막에 의해서 어혈이 피가 흐른다는 거지. 그 모세혈관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 당기면 그게 막을 통해서 그 막 사이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또한 나무 속에 물이 껍질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나무가 마르듯이 피부 껍질을 통하여 땀이 나가듯이 장기 속에 어혈이 장기막을 통해 얼마든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명백히 할 수 있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더우면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아니 이게 멀쩡히 다 막혔는데 땀이 술술술 나오잖아. 그 뭘로 설명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로 부항으로 떠서 공기 압으로 빼면 그 막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혈이. 물론 이제 생피도 같이 빠져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뽑다 보면 생피가 50%가 나오고 어혈이 50%가 나오면 일단은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래요.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책에서 보면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거를 토대로 이 책하고 다른 데도 공부한 거고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밖으로 나들이 하겠지만 유사시에 들이나 산을 통하여 얼마든지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듯 장기 속의 어혈도 장기 후 외벽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나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못 고치고 설령 병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걸로 어혈을 빼서 고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것도 어디서 봤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70대 노인인데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그 허리 가운데 이 척추 뼈 하나가 거기에 죽은 피가 잔뜩 쌓여가지고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형외과를 알았대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상의 좀 해보고 한다고 집에 와서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사열을 해줬어요. 그거를 사열하고 보름 만에 거기 가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멀쩡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환자도 안 아프고. 근데 어혈이 엄청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사열을 했대, 2번. 그러니까 죽은 피가 빠져나오니까 그 뼈가 척추가 틀어진 게 생피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손목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 병원에 갔으면 분명히 100% 수술하라고 한다. 그러면 수술하면 그 뭐 무슨 수술하다 보면 물론 피가 나오니까 어혈이 좀 빠져나오겠지. 그 피 찌꺼기 좀 긁어내긴 하겠지. 근데 이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그렇게 수술한다 그래도 재발하는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여지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한 4년 됐네. 그러니까 2021년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멀쩡하거든. 그 이쪽 손도 제가 본래 손발이 많이 차가운데 손도 보면 이 손이 더 따뜻해요. 왜?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거야. 이 손은 오른손이 오히려 더 차가워. 이렇게 같이 항상 있다 보면. 손발이 본래 제가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도 어렵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비밀을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불교에 이렇게 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양자론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불교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상상도 못해 3000년 전에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원리를 얘기하는데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오히려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3000년 전에 미리 다 알고 얘기할 수 있나 해서. 이게 부처님이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복 받아서 이렇게 사열하는 것도 배우고. 이거 어디서 배우겠냐고. 불법 만나는 것처럼 어려워요. 얘기해보면 내가 사열해 준다고 하면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저기 뭐야 어떻게 피를 뽑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지금 큰형님도 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혈해 준다니까 겁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지금 82세인가 그래 되는데. 그래 지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또 무슨 뭐 그 아스피린 종류로 그 혈액을 녹여주는 거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있으면 이게 피가 안 멈추거든요. 이게 특히 이건 내가 빼먹을 뻔했네. 아스피린 먹는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아스피린을 끊고 이걸 해야 돼요. 잘못하면 피가 안 멈춰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결국 못 해줬는데, 지금도 재활원에 다니면서 계속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아무튼 완전히 낫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더 심하지는 않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언제 또 피가 막혀서 그럴 줄은 몰라요. 이 피가 막히는 거는, 그 죽은 피가 쌓인다는 거는 음식에서도 이게 독성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리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죠. 밥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자꾸 피가 죽은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물의 이제 독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이 부딪혀갖고 어혈도 쌓이고 하지만, 이게 부딪혔을 때는 한약방 가면 바로 이제 어혈 빼줘요. 그러면 그거 뭐 한 보름 한 달씩 갈 것 그 2, 3일이면 다 나아요. 어혈을 바로 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듯이 이것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자연법이니까. 사람들이 관념에는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를 따로 구분하지만, 자연과 신의 관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입니다. 땅 속에서 흙과 흙 사이에 흐르는 물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계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피 흐름의 이치도 이와 같아서 두피와 두골과 두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장기 조직과 피부 조직을 따지지 않고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위에도 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원리와 설명을 간단한 자연의 이치에 있습니다. 몸속에 어혈을 몸 밖으로 버리면 병이 낫고 심신이 아름다워집니다. 병 고치고 젊어지고 고와지고 세 가지 동시에. 이게 제가 이제 해보면 맞는 것을 느껴요. 저는 이제 뜸도 많이 뜹니다. 뜸도 많이 뜨고 요즘에는 안 떠요. 이제 이거 사혈하고 나서는 좀 덜 뜨는데, 뜸도 이제 관절에 떠요. 그 뜸책도 지금 내가 그때 그것도 한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뜸도 많이 떴어요. 이게 뜸을 뜨면, 뜸은 이제 좀 그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 그래서 이제 뜸을 떠요. 그러니까 뜸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들어오신 분 같으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구독해 놓고 제가 올리면 알람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이걸 이어가면서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글을 올리겠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만 제거하면 낫는다. 몸매는 탄력을 되찾고 얼굴과 피부는 꽃처럼 피어난다. 어혈의 특징은 장기나 피부 모세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한다.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부제, 공해물질들이 섞여 있다. 각종 노폐물과 적혈구, 백혈구, 미생물의 시체들이 모여 있다. 이게 미생물의 시체가 그 죽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많이 먹고 하고 또 남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방부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야. 진하고 어둡고 질기다. 솜에 흡수되지 않는다. 거의 부패되어 있다. 이게 거의 썩어 있다는 거지, 피가.
크고 작은 구름덩어리처럼 몸속 곳곳에 모여 있거나 천천히 이동한다. 이게 천천히 이동하다가 뇌 속에 가서 막히면 뇌졸중 되는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도 내다 버려야 하듯 몸속에 쓰레기도 내다 버리지 아니하면 병과 죽음이 온다. 아래 사진은 자연정열요법으로 환자의 장기나 몸에서 나온 어혈의 여러 모습, 어혈이 조금 쌓이면 작은 병이 되고 많이 쌓이면 큰 병이 된다. 10대, 20대의 젊은이들도 얼굴색이 나빠지고 기운이 없거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의 즐겁지 못한다면 몸속 곳곳에 어혈이 쌓여있다. 피로 증세를 느끼거나 얼굴색만 나빠도 이런 어혈이 가득 쌓였다. 쪽집게처럼 찾아서 쏙 뽑아버리면 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루만 배우면 다 한다. 병든 장기나 팔다리 병에 있는 곳에서 뽑아낸 어혈의 여러 모습. 이게 이제 병든 장기나 팔다리를 뽑아낸 어혈의 모습인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렇게 찌네. 제가 뽑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진 찍은 거 잔뜩 있어요. 이제 그거 하나하나 올려드릴게요. 혈관이 막히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모든 약이 소용이 없다. 막힌 곳에는 약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피 따라서 약이 작용하는 건데, 혈관이 막혔으니 그 약기운이 못 가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렵네. 여기도 어혈이 또 쌓였나봐. 이게 어혈이 이게 피줄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렵거나 뭐 하면 이게 어혈이 이게 온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혈이 많이 막혀.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 이제 문자로 전화번호 남겨놨을 때니까 이제 와서 무료로 제가 강의해드리고 어디를 어혈하면 좋다. 이제 경혈자리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고 뭐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얘기는 해주지만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의료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방법만 알으면 온 집안이 편안해져요. 근데 집안도 보면 내가 얘기해 보면 거의 4분의 3, 5분의 4는 뭐 피 뺀다 그러면 그냥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겁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 이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응?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사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해달라고 하면 아우 겁나서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닿는 건 다 해요. 내가 오직 가면 여기 신장혈 해가지고 아까 신장이 안 좋아서 전립선 안 좋아서 뺐다고 했지만 그 사진도 있어요. 이제 등이 안 보이는데 거울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사혈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힘들지요. 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무료로 교육하고 저도 와서 제가 몸에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이제 여기 등 같은데 이런 데도 이제 심장 혈자리, 폐 혈자리 이런 데 이제 어혈을 거기서 좀 제거해서 몸을 완벽하게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서로 같이 교환하면서 이제 해주든지 저는 무료로 교육할 거니까 뭐 돈 받으면 이거는 의료법에 걸려요. 근데 무료로 하면 의료법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정혈요법 뿐입니다. 막힌 모세혈관은 여는 길은 자연정혈요법 뿐입니다. 보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 이게 보면 징그러워요. 솔직히. 나는 이제 자주 했으니까 보면 저기지만 옆에서 아는 사람 보면 막 자지러져요. 솔직히. 근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내 몸속에 자기 몸속에 똑같은 건데. 이제 어혈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 저 사람 어디가 막혔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거기 어혈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생각 좀 해볼게요. 뭐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그러고 나중에 잘못해서 병원 가요. 제가 이제 가끔 만나다 보면 뭐 중풍을 써서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지금은 멀쩡히 좀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 중풍이나 그 뇌출혈로 나중에 쓰러져요. 그럼 100%야. 왜? 계속 찌꺼기가 더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이라도 어혈을 빼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거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빼면 돼. 일단 응급조치 해놓고. 그럼 뭐 어려울 게 없어. 저처럼 일단 한번 빼놓고 또 기다렸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또 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급하게 뭐 할 필요는 없더라고. 나는 그렇게 아픈 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차피 아프면 이제 해결은 이 방법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하고 뜸으로도 하고. 나는 이제 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 부러졌던 부분 있죠. 여기를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뜸을 뜨면 괜찮다. 이게 타박상으로 알았으니까. 그래갖고 여기를 제가 뜸을 떴어. 뜸을 뜨고 여기 이제 손 여기 가운데도 뜸을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름이 됐는데 이게 손가락 부러진 게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턱 부러져가지고 계속 쓰니까 이게 이제 낫지도 않고 계속 부러진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게 뜸을 뜨면 여기에 이제 고름처럼 생겨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아냐고. 이게 이제 모르니까 덧나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는 알지. 그게 이제 뜸을 뜨면 이종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게 생겨요. 이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단백질인데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피부가 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름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부러져서 여기다 철심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산재 처리하려고 이제 노가대 일 나가서 노가대 이제 하고, 내가 여기 돈 떨어지면 노가대 가서 일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먹을 만큼 되면 연불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아직은 신도도 없고 신도 구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암자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자연정혈요법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교육 하니까 연락이 되시는 분은 연락해갖고 날짜를 맞춰갖고 주말이 됐든 주중이 됐든 시간 되면 이쪽에 오면 제가 이제 설명해 줄 거고,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혈관이 막히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는 모든 약이 소용이 없다. 막힌 곳에는 약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막힌 못의 혈관을 여는 길은 자연정혈요법뿐이다. 보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혈은 모든 병의 원인이다.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다. 죽음의 그림자다. 이것만 제거하면 모든 병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낫는다. 이제 내가 재밌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가 이제 치질이 참 창피할 수 없어요. 창피고 뭐고 어딨어. 병 걸려가지고 저기 한데. 피부가 새카매. 죽었어.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이게 새카하다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사혈을 하고 이제 두세 번 하고 나서 다시 사진 찍어 보니까 피부가 다 살아났어요. 색깔이 그 옆에 피부하고 거의 비슷해졌어. 지금 아직도 조금 저기 더 해서 지금 더 빼야 돼요. 사혈을 해서 더 빼내야 돼. 왜? 자꾸 빼내면 그 자리에 있는 거 빼는 게 다른 데 자꾸 와서 이제 또 막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피부가 새카매 죽어. 지금 여기 검은 옷을 입었다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맞네. 이 피부가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탁 부딪히면 멍이 드는 거 새카매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피야. 그걸 빼내야 돼.
안 빼면 이 피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아가지고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박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빼내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시커먼 어혈 덩어리들이 주사기로 뽑아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사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어느 병원에서 어혈을 뽑아내는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혈은 주사기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혈을 해서 뽑아내는 건데, 자혈 전혈요법에 필요한 도구, 모래알 크기의 일회용 침 바늘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사혈 침 바늘인데, 이거를 딱 분리를 하면, 여러분 보시는, 이게 2mm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mm 채 안 되네. 2mm 미만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2mm가 넘으면 이게 이제 의료법에 뭐가 걸린대. 민간요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은 이게 2mm 미만이면 돼요. 그래서 2mm 미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개짜리니까 3개짜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천천히 배웁시다. 뭐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 침을 몇 개씩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건 놓고, 이거 침 200개인가 들었어. 이게 거꾸로 했네. 200개 200개 들어있거든. 또 이렇게 되네. 200개 들어있어요. 근데 저 아직도 좀 있네. 약국에서 주는 거는 이게 너무 얇아서 시원찮고, 이게 사혈침은 여러분들 보면, 사혈침은 여기 침이 좀 굵어요.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약국에서 준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사면서 약국에 나온 거예요. 자, 같은 침인데, 이거는 굉장히 가늘어서, 이게 사혈침으로서는 안 맞고, 이거는 뭐 하냐면, 이거 혈액 검사할 때 여기 하잖아요? 여기 피 뺄 때나 쓰고, 이제 이런 거는 별로, 내가 필요 없어갖고 이걸 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또 하면 이제 이것도 가르쳐 주네. 이제 머리 열 날 때는, 여기를 딱 사혈침을 해갖고 여기를 피를 좀 빼면 돼. 근데 잘못하면 피가 팍 튈 수도 있어요. 이게 사혈침으로 이게 딱 찍고, 이게 솜 같은 걸로 살짝 막으면서 이렇게 빼야 돼. 그러면 열이 내려요. 근데 이제 열이 심한 애기들 같은 경우 갑자기 너무 빨리 내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에 이 사혈침을 넣어서 이제 피를 빼면 열이 내려요. 그러니까 해열 효과가 있어요. 별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한 방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사혈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되고, 팔사라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아예 꽂아 놔야 되겠다. 팔사라 그래 가지고 이거 버리고, 팔사까지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럼 팔사는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이게 사혈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팔사도 몸에 이제 모든 혈액순환을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게 이제 팔사예요. 이게 여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손에 팔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8군데니까 8사. 그럼 여기서 이제 피가 조금씩 나와요. 많이 나온 데 있고 조금 나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몸에, 이게 몸에 솔직히 이게
통이에요. 완전 이 통인데 이 속에서만 움직이니까 여기서 가끔 이렇게 피를 빼주면 이게 여기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 그러죠. 기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뚫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이 팔살을 하라는 얘기예요.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발가락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여기 다 집어넣어 놓고, 이건 채워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급체하거나 뭐 했을 때는, 자, 여기를 사열도 하지만, 급체했을 때 여기를 협곡이라고 여기 사열도 하지만, 여기 손도 따잖아요? 여기 손 따지요? 여기 손 따지만 여기 10군데 다 따도 돼요. 여기 손 따지요? 그럼 위장으로 혈이 통해서 이게 급체가 이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급체를 했거나,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쥐가 나잖아요. 쥐가 나면 그 쥐난 부부 거기에 이게 사열침 가지고 몇 번 빵 치면 되니까 여기 지금 볼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볼펜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꽂아가지고 다니라 이거야. 꽂아가지고 다니면 급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남한테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핀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잖아. 응급으로 쓰려고. 그래갖고 여기다 넣고 제가 이제 차에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네, 급하면 차 쫓아가서 차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물론 뭐 나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고 이게 몇 개가 있어? 4개, 5개. 이게 뭐 생각나면 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자기가 여기저기다 나는 어떻게 생각나면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아, 침에 대해서 이제 나왔길래 이제 이거 보여줬네. 아, 2mm 여기 나와 있네. 2mm 아래 사진은 볼펜의 크기와 비교하는 것이 피부 껍질만 찌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최고 2mm의 깊이의 바늘구멍으로 피부의 어혈은 물론 신장, 심장, 두뇌, 간, 폐, 위장 속의 어혈을 모두 다 뽑아버린다. 간단한 자연 이치적인 방법입니다. 어혈을 찾아내는 방법과 혈자리, 순서, 기술, 치료 원리, 주의사항은 배우기만 하면 된다. 10시간 내에 완성한다. 10시간 걸린대요. 자연정열요법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비용, 침봉과 부항 한 세트, 전체 비용은 2만에서 10만원이며 이 하나가 100개의 종합병원을 능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 세트거든. 이게 부항 세트.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100개 종합병원을 능가한다는 얘기야. 재밌죠? 이게 약솜도 이게 따로 있고, 이것도 내가 따로 샀나 같이 왔나 모르겠네. 그때 28만 원 샀는데. 모래알 크기의 바늘로 피부 껍질을 찌른 다음 진공 원리를 이용하면 몸속의 깊은 곳에 모세혈관에 박혀있던 피 찌꺼기가 쏙 빠져나온다. 어혈 덩어리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는 방법과 순서, 기술, 치료 원리, 주의사항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 순간에도 팔다리 어깨 불편하신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몸에 여기저기 시커먼 어혈이 가득 찼다. 팔, 다리보다 더 중요한 곳은 심장, 신장, 간, 위, 폐, 두뇌 등의 생명이 직결되는 곳이다. 배우면 너무 쉽다. 종합병원. 현대의학은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 피 같은 존재를 알지만 쏙 뽑아내 보여주는 방법을 모른다. 입으로는 혈관이 막혔다.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열어주는 방법을 모른다. 알아도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긴다. 아, 병원에서 이거 다 알고 이거 하면 돈도 안 드는데 자기들 못 먹고 살아. 이게 이제 자기들도 아마 집에서 이렇게 치료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뭐 그건 지가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수술해. 돈 벌어야지. 병원도 서울종합병원 있는 사람들 맨날 보면 엑스레이 찍어라, 뭐, CT, 자기공상 영상 뭐 찍고 뭐 하는데, 보면은, 그게 다 돈이거든. 이게 안 찍을 것도 막 찍는 거예요. 찍은 데 뭐 할 거냐고. 피 빼서 저기 하지, 의료 수가만 올리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헌혈과 사혈의 차이점. 이게 사혈이라는 거는 어혈을 제거하는 걸 사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혈 하는데 어혈, 그게 피 찌꺼기를 뽑아내는 것을 사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 양이 300에서 350cc를 헌혈을 해. 근데 어혈 제거는 사혈하는 거는 50에서 200cc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리 양. 그러니까 똑같아. 그 헌혈을 300에서 350cc 하니까 어혈 제거도 300에서 350cc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전하게 하려고 50에서 200cc는 적당하다 하는데 다른 데서는 300cc까지 하라고 그래요. 500cc까지도 한대요. 내용물. 굵은 혈관에서 잘 흐르는 좋은 피를 뽑아 저절로 나온다. 자, 사혈은 모세혈관에 막힌 피 찌꺼기, 죽은 피를 뽑는다. 강제로 당겨야 나온다. 목적. 남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헌혈은 남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하고, 어혈 제거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회복기간. 헌혈은 10에서 15일. 남에게 수혈할 때 좋은 피를 뽑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길다. 아, 어혈은 3에서 7일, 아까 제가 이제 7일 얘기했죠. 헌혈보다 양이 적고 죽은 피를 뽑기 때문에 빨리 회복된다.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7일을 얘기하는 게 300cc도 어혈을 300cc를 뺐기 때문에 생혈 300cc 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죽은 피 뺐으니까 그만큼 빨리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결과 헌혈은 후에 느낌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헌혈 후에 느낌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혈 제거하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이게 어혈 제거하면 모든 병이 사라져.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병이 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몸속에 뭐 어딘지 빼다 보면 여기에 있던 죽은 피도 이리 와가지고 움직이는 그 어혈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주의점. 헌혈은 주의점이 없고 어혈은 이론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안내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혈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보안기 뭐 사면 저기 2, 3만원, 3, 4만원이면 사고 좋은 거는 돈 10만원 주면 사는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효과. 헌혈은 안 맞게 하면 건강이 좋다. 어혈은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한다. 제가 그랬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차원도 엄청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딱 쓰러지면서 이거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막 어질어질하고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잽싸게 이제 피를 뽑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헌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이 불교에서 공사상하고 똑같네. 불교에서 공사상. 자, 비워서 공으로 만들어 놓아야, 자, 비워있기 때문에 채워진다. 채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어혈을 뽑아버린 만큼 깨끗한 새 피가 만들어진다. 이치는 피부와 같다. 다쳐서 피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 상처가 난 곳에 새살이 돋아난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도 아니한 곳에 새살이 돋아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피가 생성될 이유가 없다. 자연정혈요법으로 나쁜 피를 제거한 만큼 맑고 깨끗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신장이 피를 맑게 걸러낸다 그러죠. 이게 피가 신장으로 가서 나쁜 피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에 이제 이런 찌꺼기들도 이제 오염된 물질들의 일부를 걸러낸다는 거죠. 근데 신장이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서 하는 양이 한도가 있으니까 제가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는 그냥 정제로 먹으면 안 되고 생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드셔보세요. 일주일, 보름만 돼도 피부가 보들보들해져. 그건 이제 자기가 피부로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그냥 저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숟갈로 한 숟갈 먹어요. 한번 욕심내갖고 2숟갈 먹었더니 설사나더라고.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설사나. 자연과학과 자연정혈요법의 비교. 현대과학과 자연정혈요법의 비교. 현대의학 자연정혈요법. 자, 진단법. 현대의학의 진단법은 소변검사, 피검사, 혈액검사, 각종 촬영, MRI, CT, 방사선, 내시경 종류가 무수히 많다. 자연정혈요법의 진단 방법은 초등학생도 금방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한 가지를 이용한다. 그 한 가지는 뭐야? 아픈데 찾아내고 거기 사열하고 아니면 그 혈자리 찾아서 한다는 얘기죠. 진단 결과 현대의학에서는 환자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이상도 없다고 진단하거나 엉뚱한 병으로 오진한다. 암의 50%는 오진이라는 말이 있다. 암이 아닌 것을 수술해놓고 암치료에 성공했다고도 한다. 환자도 그렇게 믿는다. 암뿐이 아니다.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게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인지 CT인지 저는 기계 종류, 촬영 기계 종류 잘 모르니까 이 대장을 찍었는데 뱃속이 새카매한 거야. 그래서 뱃속에 지금 암이 가득해서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해서 뱃속을 열어서 장을 보니까 거기에 암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숙변이라 그래? 똥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똥만 제거해놓고 수술을 끝냈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장도 치료를 해요. 소금물 1500cc 내지 1500리터 내지 2000리터 먹으면 장청소가 되거든. 병원에 장청소할 때 먹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안 먹어봤으니까. 그냥 소금물 0.9% 그러니까 1000리터 1리터에 9g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소에서 내가 5,000원짜리 이게 하나 샀는데 그걸 가지고 9g을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제 맛을 보면 알아요. 소금이 콩나물국 국물보다도 약간 진하게, 약간 밍밍하게. 콩나물국이 약간 짜다 싶을 정도면 그게 0.9예요. 그게 병원에 가면 이게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어갖고 쓰러지거나 뭐하면 병원에 가서 능기를 꽂는 게 그게 0.9g짜리 식염수예요. 그 식염수가 피하고 소금 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염수를 주면 이게 피 양이 많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이제 피가 보통 몸에 70%가 있잖아요. 근데 식염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75가 됐든 80이 됐든 이제 양이 늘어나잖아. 피 양이. 그러니까 혈액이 많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능계를 꽂고 나면 아이고 힘이 나고 막 혈액순환이 된다 이게 느껴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 그 소금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오진한다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장청소도 가끔 합니다. 장청소 하면 그 내가 그 처음 하는 사람들 얘기도 시켜줘 봤어.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했대. 냄새가 엄청 나고 맨날 방구가 하루면 뭐 수도 없이 부구부 나오던데 방구 끼는 게 싹 없어졌다는 거야. 왜? 거기에 썩은 저기 숯병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썩은 게 없으니까 방구가 안 나오지. 그 여자분인데 이제 그렇게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병을 키우는 거고, 알면 돈 안 들이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민간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간요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연정열요법에서는 환자의 느낌이 진단이요, 치료 대상이다. 가려우면 가려운 병이고, 피곤하다면 피곤한 병이다. 게다가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병들도 거울 보듯이 다 드러난다. 환자가 입 꾹 다물고 있어도 한 곳에서 네 곳만 만져봐도 1000가지 병이 다 드러난다. 얼굴을 보고 몸매만 보아도 병이 다 보인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몸매 보면 뭐냐면, 아까 간단하게 중풍 걸린 사람 걸어가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뇌졸중이구나. 그럼 다리 아파갖고 쩔뚝쩔뚝한 사람, 아, 저 사람 관절염이구나. 그럼 관절에 사열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치료 방법. 현대의학에서는 병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을 치료하고, 감기라면 감기 바이러스 약으로 죽이는 방식, 항생제, 진통제 등을 약물이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6만 종류의 병균을 분류하고 성분을 분석하여 수만 가지의 약을 개발하라고 한다. 근데 그 자연정열요법에서는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신체에 한 곳에서 네 곳만 가볍게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100가지 병을 무더기로 물리치고 예방한다. 결과, 현대의학의 결과는 처음부터 치료가 안 되거나 재발한다. 결과 하나만 치료함으로 또 다른 병을 유발한다. 두통약을 남용하여 위장병을 일으키는 경우 등. 그러니까 두통약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낫지도 않으면서 위장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방사선을 잘못하여 하게 쥐어 생명을 잃는 등의 각종 의료사고가 나타나고, 자연정열요법에서는 자연정열법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자연정열요법으로 치유가 안 된다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요? 돌이요? 돌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뚫으면 뚫어서 뺄 수만 있다면. 병의 원인을 제거했으니 제발 이치에도 없다. 약, 주사, 기계 등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가 없다. 재발은 이치에도 없다. 재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이도. 현대의학에서는 30년 공부한 의사들도 80%는 실패한다. 못 고치는 병이 80%다.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확률이 20%뿐이 안 된다 그래요. 보면 의사들이 그래요. 자연정열요법은 초등학생에도 금방 배울 수 있다.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자,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현대의학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부러지고 째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이거 꾸매고 뼈가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이제 붙일 수 있게 기부스하고 이런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한방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현대의술에서는 훨씬 더 개발이 됐죠. 현대의학은 비용이 전 재산을 바쳐도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 치료기간은 땡땡땡, 그건 말할 수 없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연정열요법은 비용은 집에서 내 손으로 내 가족까지
비용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시간과 자유 제한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완치시킨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하면 어혈이 또 쌓이니까. 근데 제대로 빼면 10년, 20년은 가요. 그 자리가. 보통 아무리 안 가도 지금 내가 이게 3, 4년, 4, 5년 멀쩡하듯이 가서 또 이제 만약 아프면 또 빼면 돼요. 이게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배워 놔야 돼. 이게 나는 병원 가는 일이 이게 뼈가 부러졌으니까 병원 가지 안 가고 그 부러진 것도 타박상인 줄 알고 갔다가 뜸 뜨고 앉아 있으니 병원에 갈 일이 없지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다리가 뭐 잘못해서 이제 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실비보험 들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그런 건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이 일을 어쩔 줄 모르잖아. 나중에 뭐 잘못해서 가다가 뭐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예방하는 게 좋죠. 자연정열요법의 진단 방식.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시경이나 MRI 등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더욱 아니다. 안방에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진단한다. 5분 정도만 진단해보면 환자의 상태가 다 밝혀진다.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건강하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자연정열요법으로 검진해보면 밝혀진다. 이게 안 아프다 해도, 저도 안 아프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안 좋으면 이제 운동으로 풀지만 가끔 한 번씩 이제 어혈을 빼요. 이래 손목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어혈로 이제 빼봐. 그러면 여지없이 나와요. 이게 어차피 몸속에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혈이 어느 정도 많이 쌓였고, 뭐 10대, 20대들도 뭐 중풍도 걸리고 지금 뭐 당뇨병도 걸리고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어혈이 그만큼 쌓였다는 거야. 피가 안 좋기 때문에 중풍이건 당뇨병이건 생기는 거니까. 얼굴색이 나쁘다는 것도 중병으로 취급하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얼굴색이 나쁘면 그거는 100%예요. 얼굴색이 나쁘면. 그래서 얼굴색이 좋아야 되고, 얼굴색은 이제 그게 본래 안에 있는 병이 밖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병을. 그래서 얼굴색이 나쁘면 몸이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손을 만져보면, 혈자리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100% 거기에 어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이제 뭐 암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자연정열요법의 진단은 환자 자신의 느낌보다도 더 정밀하다. 무슨 병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떤 병이 올 것인지까지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환자의 느낌과 병원의 종합진단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연정열요법으로 진단해보면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초등학생도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다. 왜? 그 혈자리를 잡아서 어혈을 빼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자기네 원인은 없다고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이제 한방에서 얘기했듯이 혈자리를 만져보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소오주라고 그러잖아. 이게 소오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혈자리 만져서 아프면 그 자리를 사혈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혈이 흐르는 곳을 사혈하면 그 혈과 기가 통해서 그게 뚫리는 거예요. 어혈이 빠져나오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현대의학의 종합검진에서는 제 아무리 이상이 없음이라고 판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자연정열요법으로 검진하면 모든 병이 다 밝혀진다. 특히 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무서운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자연정열요법으로 확실하게 예방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지껏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예방. 조금 이상이 있으면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예요.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자연정열요법을 해야 하고, 30대는 약 70%, 10대, 20대는 40% 정도
정열요법으로 건강관리를 서두르야 한다. 청소년도 암이나 백혈병, 당뇨병, 심부전증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자연정열요법은 치료와 예방의 구분이 없다. 가벼운 병을 치료하면 무서운 병의 예방을 동시에 이루어진다. 치료 그 자체가 예방이다. 한 가지 치료하면 10,000명을 고친다 그래. 한방에서는 한 가지를 치료했는데 10,000가지 병이 고쳐진대요. 이게 우주의 원리야. 예. 한 가지가 뚫리니까 다른 데가 다 뚫리니까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거의 안 되지. 그것만 고치거나 오히려 그걸 고치고 나면 다른 데가 더 고장이 나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학이 그렇게 신비스럽고 좋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의 60대에 사망하면 억울하고 70대에 사망하면 당연하고 80대에 사망하면 다양한 것으로 보지만 자연정열요법은 100세를 넘기지 못하면 바보라고 한다. 자연정열요법은 100세를 넘기지 못하면 바보라고 한다. 자, 지금 현대의학의 문제점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로 넘어야. 일단 1부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현대의학의 문제점. 하루야마 시게오 일본인의 의사가 면허증과 한의사 면허증을 모두 가진 의학 박사이며 현재 야마토 대화시에서 260개의 병실을 가진 전원 후생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저서 뇌내혁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대의학의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 정도뿐, 나머지 80%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채 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 낭비는 천문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기 논문에 체계로 밝힌 거예요. 원인은 신경성이나 스트레스성, 성인성이거나 어혈성인데 실은 몰라. 의사도 모르는데 내 병은 언제 났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신경성, 스트레스성, 시민성 아니면 어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그거 어떻게 알아듣냐고. 여러 가지 뭐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안 걸린 거 있어. 그물 쳐놓고 물고기를 쫓으면 그 그물보다 큰 물고기는 다 걸리게 됐는데,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 의사들은 스트레스, 당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스트레스성이다 이거야.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놓고 자 어떻게 고치냐? 그래 일단 약 갖고 치료해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뭐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죠. 아래 사진들은 병원의 주사 감염, 주사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부의 모습. 환부가 이제 탈이 나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주사에 의해서 나왔다는. 한의원 침도 주사와 비슷한 아유 죄송합니다. 이치 TV에 반영된 자료들이 여기 있네요. 누런 손뭉치 그릇에 벽에 같은 곳에 비위생적인 침을 꽂아놓고 진열하고 다른 환자의 시술했던 침으로 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던 게 한의원에서 이제 침을 벽에 같은 데 이렇게 놓고 거기다 침을 꽂아놓고 그걸 꺼내갖고 그냥 쓴다는 거예요. 이게 침도 감염성이 있어갖고 위험하다고 자꾸 나오는 게 이제 그건데 이제 나왔다고 찍어놨네. 그러나 의사 자신의 가족에게는 깨끗한 침을 사용하겠죠. 이게 간의사의 말이에요. 뺨 한번 꿰매고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고, 이게 신문에 난 얘기인데 뺨에 이제 뭐 상처가 났나 보죠. 그 이제 그거를 꿰매서 치료를 했는데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엊그저께도 그 뉴스 나오는데 누가 그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마지막 치료제마저 안 듣는다. 이게
병원에서 병이 옮아 연 15,000명이 사망한대요.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이 옮아서 15,000명이 사망한대. 이게 병원에 운명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예? 병이 옮으니까 병균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병이 있지. 국내에서만 매년 15,000명은 병원의 실수로 사망한다는 뜻. 미국에서 매년 30만 명의 의사들의 과실로 사망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의사들이 그 30년 동안 그 의사한 사람들이 자신을 고백한다면서 책 나온 거 보면 병원에서 오히려 저기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병원을 안 오니까 사망률이 낮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못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현대의학의 엄청난 의료사고와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자연정열요법의 기본.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세균성 질병과 순환기성 질병으로 나눈다. 세균성 질병은 가벼운 병이고 순환기성 질병은 무서운 병이다. 혈액이 맑고 순환이 잘 되면 백혈구 기능이 왕성하여 세균성 질병은 접근도 못한다. 세균성 질병. 감기,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종기 등이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세균성 질병은 별 문제로 보지 않는다. 거의 다 쉽게 낫는다. 그런데 주사나 약물을 사용하면 인체에 매우 해롭다. 약물이나 주사는 백혈구 기능을 점점 나약하게 만들어 갈수록 더 독한 약과 더 많은 약을 투여해도 병이 더 악화되기만 한다. 순환기성 질환. 현대의학의 가장 무서운 것. 암, 고혈압, 심장병, 간질환, 위장병, 두통, 탈모, 심장, 콩밥병, 간질환, 신부전증, 백혈병, 피부병, 아토피, 피가 오염되어 찌꺼기가 발생하여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고 피 흐름을 발생하는 병이다. 늙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0,000명 중에 9,995명은 정도는 순환기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나머지 5명은 세균성 병이나 안전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다. 산삼백불을 먹는다고 해결될까? 오염된 피를 맑게 하고 맑힌 수많은 모세혈관을 뻥 뚫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연정열요법만이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종합병원에 포기한 갖가지 불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종합병원은 첨단 장비도 밝히지 못한 병을 자연정열요법의 쪽집게처럼 찾아낸다. 하루만 배우면 된다. 자연정열요법은 현재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까운 장래를 발생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순환기성 질병과 치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2편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페이지 들어갈 건데, 모든 순환기성 질병과 치료. 아래서 열거한 모든 병은 자연정열요법으로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편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또 2편은 그때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